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른바 미래 자동차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닛산의 전기 자동차 새 모델이 국내에서 최초로 전시되고 있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386km를 갈 수 있는 테슬라 SUV 모델 X입니다. 운전 성역 커다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인 테슬라의 새 전기 자동차는 이번에 국내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단일 모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일본 닛산 리프 2세대 모델입니다. 페달 하나로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제동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역시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금 현 트렌드로 봐서는 앞으로 전기차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1호 전기 화물차 칼마토도 시민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이번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에서는 이런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기술 보유 기업까지 2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 회사들이 함께 자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의 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부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을 시민들이 직접 타볼 수 있고 환경부의 내년 전기차 보조금도 참가업체당 100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인모터스와 쿠팡 등 5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1톤 전기화물차 칼마토의 생산과 보급, 인프라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 중저준이 방패장이 인근 바닷물 유입에 대비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관리부처인 원자력 환경공단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루 수천 톤의 지하수가 뿜어져 나와 준공이 수개월째 미뤄졌던 경주 중저준이 방패장. 방패장이 해안과 가까운 데다 처분 시설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하에 위치한 탓에 방패물 보관 설비가 해수가 섞인 지하수에 부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는 방사선 물질이 밖으로 유출된다거나 또는 시설이 부식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기야 지난 2016년에는 해수의 염소 성분으로 인해 지하수를 퍼내는 배수 펌프의 부식 현상이 발생하면서 배수 펌프를 전면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무환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수 유입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애초에 바닷물의 무방비 상태로 설계된 탓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방패장 동굴 처분 시설에 해수용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며 방패장이 해수 유입의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수가 좀 침투를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 결정적인 답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예. 방패장을 설계한 한국전력기술도 설계 당시에는 일반 지하수를 기준으로 배수 펌프의 재질을 결정했다고 밝혀 실제로도 해수 유입 가능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부실 설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원자력 환경공단은 해수 농도가 높지 않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조사에 의해서 그 지하수 성분을 조사했을 때 전부 담수였기 때문에 담수로 했고 그 지금 염소 농도도 해수 정도의 염소 농도는 아니고요. 담수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방패장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바닷물의 영향으로 700ppm이 넘는 염소이온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 년 뒤까지 가장 안전해야 할 방패장 처분 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문제로 아파트 정문을 자기 차로 막았던 50대가 오늘 또다시 정문을 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아파트 주민 55살 A씨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10분여 동안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을 막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견인차를 불러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겼지만 오후 4시 반쯤 또다시 차량을 몰고 와 아파트 정문을 막았다가 경찰이 출동해 다시 차를 옮겼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를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는데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부결돼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지방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2명과 동구구의원 3명, 북구구의원 1명 등 지방의원 6명이 이 전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의원들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해 공분이 이르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대구지방법원에 나온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시장은 구속된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고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